모든 형태의 이 장갑에 보면은 이 일회용 장갑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이게 이렇게 얼어가지고 동상에 자주 걸리는데요. 여기다가 그 천을 결합한 구조라든지 아니면 비닐을 같이 결합해서 끝이라도 괜찮아요. 비닐이라도 이렇게 기타 다른 소재라도 괜찮은데 비닐이 제일 싸고, 그래서 이거를 같이 결합한 구조는 방수 구조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손끝이 얼지 않게 하는. 그럼 이거를 이제 가로 세로로 이게 지금 코팅을 해놨잖아요. 이게 빨간 코팅, 공 코팅인데 가로 세로로 하면 좀 더 주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갑의 종류가 상관없이 안에다가 오목한 홈을 갖다 이렇게 파주면 열이 반사복사하는 구조가 되는데 되게 따뜻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안에다 오목한 홈을 파서 오목 거울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오목 렌즈처럼. 그럼 이거 옷도 될까요? 옷도 되고 이불도 됩니다. 이불 같은 것도 이렇게 여름 이불이 됐든 겨울 이불이 됐든 이렇게 덮으면 안에다 오목한홈을 이렇게 파주면 거기서 열이 축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여러 겹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종이 박스나 그래서 종이 골판지나 플라스틱 골판지 또는 비행체 금속 구조, 양력을 만들어내죠. 배에 부력을 만드는 금속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속만 되는 게 아니라 고무, 플라스틱, 종류에 상관없이 되고요. 건축 내부의 판넬을 구조로 만들어 줄 수도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종이 박스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침대, 라텍스 침대라든지 이렇게 어떤 그 오토바이 헬멧, 그다음에 군용 헬멧, 군용 철모 같은 거 이렇게, 그다음에 그 자전거 헬멧이나 그다음에 자동차 의자, 모든 형태의 의자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해서 압력을 형성해서 위로 받쳐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샌드백 같은 것도 이렇게 주먹 밑에 받아주는 그딴 등등등. 그다음에 운동용 매트, 이런 놀이방 매트, 이런 것 매트, 장판 이런 것들도 되겠습니다. 건축 내부용 판넬 또는 스티로폼의 모습이거나 단열재의 모습이거나 배관용 배관 보온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배관 보온재에다가 이렇게 안에다 비닐을 같이 넣어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티로폼을 얇게 여러 개 가서 비닐을 가지고 주고요. 이렇게 단열재 같은 것도 안에다 비닐을 좀 넣어주면 좀 더 좋습니다. 단열재나 단열 배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서 이렇게 냉기를 이렇게 열기를 반사 복사할 수 있는데요. 냉기 열기를 파티션 구조에 있어서 도 제가 스펀지를 달아주거나 그 유사한 소재로 안에다 홈을 갖다 길게 파주면 소음을 흡수한다 그랬죠. 소음 흡수제로 사용하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음이 이제 그 안에 이렇게 홈을 길게 막 팔주면 소음이 흡수되고 열도 거기 안에 축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안에까지 표면적을 넓혀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으로도 할 수 있고 안쪽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소음을 흡수하거나 거기다 열을 이렇게 열이나 냉기를 거기다 축적하는 그런 구조로도, 건축 내부형 판넬 구조로도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러면은 아이스박스의 모습이거나, 그다음 또 뭐랄까, 뭡니까, 보온 도시락의 모습이거나, 일회용 컵 같은 일회용 보온 도시락, 그런 것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일회용 보온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회용 컵 같은 거 이렇게 잠그거나, 컵라면 같은 것을 이렇게 일회용 컵라면 이렇게 잠그는 구조로 만들면 보다 더 빨리 익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컵라면이 괜찮아요. 일회용 컵이래, 일회용 보온 도시락 같은 거, 도시락 쌀 때도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하시면 국물도 잘 흐르지 않고, 커피 같은 것도 이렇게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이 됐든 이거든 흐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흘리지 않는다는 거죠. 들고 다니기 너무 좋겠죠. 네, 들고 다니기 조심조심 하는 것보다 엎어지면 끝인데. 네. 하여튼 어쨌든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코펠 같은 거 이렇게, 코펠 같은 것도 이렇게 야외용 코펠, 야외용 주방 그릇, 그다음에 모든 주방 냄비들 있잖아요. 주방 냄비들에도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다는 이렇게 스팀 나오거나 이렇게 스팀 조절할 수도 있고요. 간단한 형태로 압력밥솥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데요.
냄비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후라이팬도 되고 냄비, 곰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대박일 것 같은데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주방 냄비의 종류에 상관없이 야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코펠, 야외형 코펠도 되고 완전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방 냄비에 이렇게 호물도 겉은 평판이고 호물 파서 열기랑 냉기를 이렇게 열기를 거기서 축적하여서 반사복사할 수 있는데요. 되게 빠르게 끓습니다. 이게 양 옆면에도 밑바닥에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삼중 어떤 바닥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깥에 게 얇고 중간 안쪽으로 갈수록 두껍게 해서 열이 이제 그쪽 방향으로 축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금속 구조인데 냉장고, 에어컨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내부 판넬 구조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이나 냉기를 그쪽으로 반사복사해서 축적하는 구조가 되겠어요. 한쪽 방이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열이 축적이 된다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삼중보답을 야같이 만든다. 그다음에 압력밥솥 같은 거를 그다음에 후라이팬 같은 거를 오목한 홈을 이렇게 노출된 채 파면은 거기가 음식물이 잘 달라붙지 않고요. 후라이팬도 오목한 홈을 미세하게 파서 이렇게 열이 빠른 시간에 끓게 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노출된 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양 옆에다가 그냥 노출된 채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기름솥 기름 이렇게 튀김기에다가도 그렇게 노출된 채 오목한 홈을 파서 빨리 열이 끓어서 거기서 튀기는 튀김기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뭡니까? 컴퓨터에 디지털 캠 카메라가 있는데요. 디지털 캠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 개를 통합시키면 어떨까요? 컴퓨터 할 때 여러 개를 통합해서 그 통합 장치에 꽂고 유선 무선으로 꽂아서 하나만을 컴퓨터에 꽂거나 노트북에 꽂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꽂거나 모뎀이나 와이파이에 꽂아 가지고 유선 무선 다 돼요. 그래서 유선 무선 둘 다를 처리해서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 여러 각도로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게 앞뒤로 카메라가 있는데 동시에 찍는 구조는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찍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그런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카메라 렌즈 모든 카메라에 상관없이 카메라 렌즈를 여러 개를 두고요. 카메라 렌즈를 여러 개를 두고 그 카메라 렌즈가 움직이는 이것이 안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 개가 각도별로 찍고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지는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 카메라 이런 것도 좀 현재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낸다는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모든 카메라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면 저기 잠수함 같은 데나 잠수정 같은 데서 이렇게 플랫폼을 달아서 위로 쭉 올려가지고 360도로 촬영을 하고 위아래까지요. 그 잔망경 방식이 아니라 위성통신까지도 가능해요. 필요하면 끊고 도망가고 다시 또 올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반 잠수부들이나 이렇게 잠수부들이나 밑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겠네요.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잠수부들도 배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배에서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바닷속 장면을 유선을 통해서 하면 유선은 아무래도 신뢰가 있으니까요. 그 유선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 바닷속 밑에 이렇게 무선 송수신 중계 장치를 둬가지고 잠수부들끼리 통신하거나 아니면 유선줄 하나에 새끼 유선줄 5개, 10개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꽂아가지고 다시 통신하거나 중간에 신호를 중계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잠수하면서 스노클 아시죠? 스노클처럼 공기 입출력 장치를 위로 쭉 올려가지고 잠수함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공기 입출력 하거나 일반 잠수부들이 여기서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입출력 부표 방식이든 뭐든 쭉 올려서 입출력 공기를 직접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는 모터를 이용해서 공기 탱크에 채우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호흡을 쭉 스노클로 올려가지고 부표 방식이 조금만 부표 있으면 되잖아요. 부표 방식이 더이든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공기 탱크를 바닷속에 아예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여러 사람이서 공동해서 거기서 꽂으면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물은 이제 빼줘야 되겠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공기 탱크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배에서 끊어지면 곧바로 그냥 끽 하잖아요. 그럼 그 공기 탱크를 미리 내려 보내가지고 그 안에서 연결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보다 뭐 이렇게 안전하다 이 말씀이죠. 이와 같은 방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지에서도 이렇게 유선줄을 이용해서 지하 광산이다 그러면 쭉 이용해서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 놓거나 유선으로 통신하면 좋을 텐데요. 공장 같은 데서도 가능해요. 이와 같은 방식을. 그래서 뭐 CCTV 카메라는 광산을 보거나 이렇게 서로 통신할 수도 있거나 매몰됐을 때 그 기반으로 무선 통신한 다음에 되게 위치를 찾기가 좋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360도 카메라 위아래까지 카메라 하시면 되겠 360도 안테나 360도 레이더를 이렇게 안 하고 동시에 하면 각도별로 하시면 되겠죠. 여러 개를 하나로 통합시키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 자가 촬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그러면 스마트폰 리모컨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 스마트폰이나 그 일반 카메라에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찍게 하시면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사진 5초마다 한 컷씩 찍는다 아니면 1분짜리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카메라나 그 스마트폰에서 찍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워키토키에서 찍거나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되게 셀프 카메라 찍기 좋죠. 그렇게 저 지금 현재로는 스마트폰 이렇게 리모컨 방식도 괜찮고요. 리모컨 방식으로 해서 제가 112 딱 누르면은 안에 이렇게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112가 곧바로 전화 걸어서 현재 상황 녹화하고 신고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112 아니더라도 자기 어떤 단톡방이다. 그러면 그게 현재 있는 상황에 녹음이나 녹화돼 가지고 그쪽으로 알려져서 그들이 대신 112에 신고하거나 또는 보안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보안회사 프로그램이다. 그쪽이 작동해서 녹화를 하고 듣고 신고해 준다는 거죠.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어떤 제가 자동차 같은데 택시나 어떤 일반 자동차에서도 쓸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 회사가 어떤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블랙박스 뭐 기타 등등의 장치에 또는 독립지 장치에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가지고 보안 프로그램 깔아줘서 현재 상황을 카메라로 택시 안을 지켜보고 택시 운전사도 범죄하지 않고 승객도 범죄하지 않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범죄하려고 그러면 일일이 즉시 신고하거나 마이크 스피커가 있어서 본사에서 경고를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것은 택시 운전사도 안전하잖아요. 일반 자가용이나 화물차 또 집안에도 이것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홈캠이 있는데 대신 신고해 주는 건 없는데요. 대신 홈캠 같은 것을 작동을 해서 자기가 안 볼 때는 그냥 모자 씌워놓고 있다가 홈캠을 열어가지고 손님 올 때는 이렇게 하면 그 장면 보안 모드로 딱 눌러놓으면 보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라고 인식되는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인식되는 장면에서는 자동 프로그램으로 걸러져서 112에 신고 들어가거나 보안회사에서 경보해서 대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인터넷 그 수위 개념을 도해서 인터넷 수위가 내가 이렇게 외국 나간다, 해외 어떤 여행 나간다 해서 집안을 며칠 와서 이것을 이렇게 건물을 지켜준다든지 이게 집안에 CCTV를 이렇게 부재중 집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신고를 대신 해줄 수도 있어요. 집안을 이렇게 홈캠을 통해서 보거나 해가지고 그런 인터넷 수혜 개념 또는 적극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조서도 해주거나 건물 관리도 해주거나 수리도 해주고 이런 인터넷 수혜 개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망원 카메라에다가 현미경을 달아가지고 멀리서 본 것을
그래서 현미경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이렇게 현미경 특정 지점을 누르는 것을 확대돼 갖고 좀 보일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장치나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카메라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을 딱 특정하게 딱 촬영을 해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군이 A란 사람이 이거다, B란 사람이 이거다, C란 사람이 이거다 했을 때 데이터 학습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거일 확률이 몇십 프로, 몇십 프로, 몇십 프로다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더 나은 광학 장비를 갖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내서 볼 수도 있어요. CCTV 카메라나 모든 그 카메라, 드론이다 그러면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전파로 경보하는 것까지 같이 주고요. 뭐 이렇게 딱 보다가 전파로 같이 무기 탐지, 사람 탐지, 무시전선문이나 부대 같은 데 감시하거나 이런데 일반 CCTV 우리 건물에도 사람 드나드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범죄 일어나고 사는데 경보를 내려주면 상당히 그렇게 편리할 텐데 사람들 그럼 누구 들어온 걸 알고 딱 보든지 그것만을 따로 저장한 하루 24시간 볼 필요 없이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공공 CCTV에도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건물에 있는 것들도 이거를 8개를 유무선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유선이든 무선이 통합해서 하나의 장치, 하나의 선만 인터넷 CCTV나 컴퓨터나 또는 TV 컴퓨터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다 꼽거나 모뎀이나 와이파이에다 꼽는 장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컴퓨터로 화면을 본다는 거죠. DVR 방식이 아니고 그러면 지자체 같은 회사 같은 데는 100개 뭐 200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본다는 거죠. 통합해서 이 기술을 오산시나 서울시나 지자체나 112에 쓰지 마세요. 국가기관이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훼손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술 개발에도 무단으로 갖다 쓴다는 범법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정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퇴직함으로 나중에 구상권 청구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대놓고 범법을 하시면 그렇죠.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특히나 국제사회에서도 그렇죠. 채권 원전 같은 거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한수원이 해서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지적재산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위반해서 지적재산권 위반했기 때문에 결국 1조 원 수교를 물어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그리고 무단으로 갖다 쓰시면 범죄가 된다 이 말씀이죠. 지적재산권 민영사를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여러 개를 한두 곳도 아니고 여러 개를 갖다 쓰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서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그렇죠. 그 법정에 서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요.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전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안 노동부 경찰청 문화관광부라든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한국은행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성남시 경기도 할 것 없이 이렇게 또 지적재산권협회 카이스트 이런 대기업들도 광고를 하나 같은데 뭐 LG라든지 현대기아처럼 제 기술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YTN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거기서 소개한 중소기업들의 제 기술을 쏟아져 나오고 대기업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회수도 낮은데 말씀이죠. 한경에 지금 몇 년째 광고를 내고 계세요. 주한미 대사관도 여러분의 페이스북엔 그렇게 하세요. 국가기관이 할 일이 없어서 수십 군데가 몇 년째 광고를 내는 거 좀 못 봤는데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300억 달러가 넘어요. CCTV 시장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를 이렇게 유선 무선으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선만을 컴퓨터에 꽂거나 노트북에 꼽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보게 되면은 되게 편리하다. 이거 굉장히 큰 기술이에요. 쓰지 마세요. 우산시든 서울시든 부탁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쓰시는 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법을 위반해서 불법한 결정을 지자체장이 이렇게 지시를 한다. 그럼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불법한 지시는 듣지 말으셔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 있는 건 나중에 누가 책임지라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 구상권 청구될 수 있어요. 그리고 팔았을 때가 문제죠. 그 다음에 이것을 법을 위반하셔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제 기술이 여러 개가 무단으로 수십 개가 들어가서 한 그룹에 어떤 특정 그룹이다, 기업의 그룹이다, 그럼 대기업이다 쓴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기업 파산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네네. 반드시 문제가 된답니다.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쓰시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거를 CCTV나 일반 카메라에다가 망원경 모드, 사람이 망원경 보면 멀리 보고 아니면 이렇게 가까이 보고 망원경 거리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드론이나 이런 데다가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고 전파로 경보하는 것까지 해주고, 야간 작전해야 되니까 사람까지 무기 탐지, 사람 탐지 해주고, 일반 비행체나 다른 데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는 금속 탐지, 사람 탐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로 이제 입체냐 아니냐를 따라서 모든 카메라를 보게 되고요.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 이목구비를 보고 옷 가까이보다 알잖아요. 네, 그 방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물건을 입체를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분별하고 있다 어떻게 하잖아요. 이걸로 이제 이런 카메라로 재고 관리도 해주고 계산까지 해줄 수 있어요. 편의점, 마트 이런 데서도 계산까지 해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이렇게 자율적인 차량도 이렇게 모든 카메라 인식으로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도 어떤 거리별로 해서 기존 자동차가 됐든 사람이 됐든 거리별로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해서,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 있다 운전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게 편해요. 경보 구조를 내려줄 수도 있는데, 가로세로 높이 앞에 연기가 일어날 때 입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체 평상시의 모습과 입체인 모습을 구별해서 경보를 내주거나, 주변에 전파다 그러면 A사례에다 쓸 수 있는 일당적인 전파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넘어서서 전파가 일어났다 그러면 경보 내려주는 전파 불필요한 전파가 증가했다 그러면 경보를 내려주거나, 소음이 일정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소음이 증가했다 그러면 소음을 통해서도 경보를 내려줄 수 있어요. 휴전선이나 이런 부대 감시에서도 좋겠죠. 그래서 빨간불을 표시하거나 경보를 내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보다 면밀히 입체로 보면은 모든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드론에 장착을 해서 사람에게 차량 또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번호를 표시해서 일련 번호를 따라 추적하기도 하고, 군복 입은 사람 특정 지휘관만 이게 살상하거나 특정 차량만 살상하거나 공격 목표를 자동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전투 모드를 5개, 10개 만들어 가지고요. 가장 적합한 전투 모드를 조종사나 또는 기계 스스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싸워서 자동 전투를 하게 되고, 업그레이드 또 좀 더 나은 전투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식. 안드레일이나 우크라이나 이거 쓰실 텐데 쓰시지 마세요. 제 기술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호텔 서비스 로봇이다 그러면 사람을 인식해서 그 사람과 장면을 옛날에 했었던 장면을 알고 외부 클라우드나 자체 저장으로 해가지고 외부 클라우드에서 불러온다는 거죠. 그 사람과의 대화를 기억하고 사람이 떠올리듯이 기억하고, 사람의 언어라든지 영상을 기억하고 이렇게 스미스 씨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로봇의 구조를 만드시거나 자율주행 차량이나 어떤 드론, 전투 모든 기계들을 양아치 만드시거나 산업 기계들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구글의 어떤 안경에 대해서 제가 클라우드로 이렇게 외부에서 통신 구조를 통해 저장했다 가져올 수 있다고 했더니 구글에서 멋대로 하시던데요. 하시지 마세요. 네. 외부에서 클라우드로 저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기술을 클라우드로 해서 기억을 떠올려주고 모든 것을 외부의 컴퓨터 연동해서 한다면 웬만한 상황에 대해 거의 대부분 대응할 수 있는데, 구글 안경에서 이걸 쓰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삼성도 그렇고요. 쓰시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카메라에다 망원경 모드, 안만 모드 이것을 군의 영상 감시 장비나 이런 데서도 도움되고요. 일반 CCTV 카메라에서도 망원경 모드, 아닌 모드 해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반 캠코더가 45,000원, 99,000원 합치다. 그러면 차라리 캠코더가 낫지, 이런 CCTV 카메라보다.
그래서 그 적외선 야간 모드를 좀 달아 적외선 모드를 달아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하고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뤄놓자. 이게 그게 더 싼데 뭐하러 이런 걸 하느냐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 캠코더로 이렇게 CCTV를 대체하는 안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캠코더로 이런 일반 캠 카메라를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가격이면 어차피 똑같은 카메라긴 한데 이게 어쨌든 이게 쓰는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대 기아차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자동차의 재고 관리를 할 때 거기 뭐 10,000대가 있다, 5,000대 있다, 각각 하나의 그 자동차 자체나 그 주변에 이렇게 입고하는데 붙여갖고 유선 플러스 무선 둘의 통신 구조로 해가지고 유무선 통신을 할 수 있고요. 또는 무선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통신 구조 정보를 RFID는 아니에요. 정보를 기록하고 지웠다가 다시 이렇게 입력하고 이런 일종의 워키토키 같은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1초 만에 재고 관리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 표시를 해가지고 출고될 거를 빨간불로 표시한데 잘못된 쪽으로 물건이 옮겼다. 그러면 거기서 잘못됐다고 이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 자동차가 이쪽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거나 이 부품이 이쪽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했을 때 그것도 잘못된 부품 나중에 부품 찾기 힘들어요. 그것을 오류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고 관리를 한다면 자동차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물품에 대해서 다 가능한 금방 재고 파악이 되는데요. 이 방식을 RFID는 아니기 때문에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재고 관리에 있어서 1초 만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회사에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한다. 무선 송수신 병원이다. 그럼 병원에서 이렇게 무선 초인종이다. 그럼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같은 번호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병원 50명의 환자, 100명의 환자를 각각 송수신 구조를 갖거나 또는 거기서 누르면 단순히 누르면 이렇게 신호만을 무선 초인종 신호만을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이것도 좀 싼 버전 아니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마이크 스피커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버전 유선줄을 기반으로 해서 무선을 설치를 합니다. 무선으로 해서 워키토키 장치처럼 해서 서로 간에 쌍방향 통신이 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회사 내에서 이거 병원에서도 쓸 수 있죠. 또는 거기서 이렇게 문자로 좀 더 비싼 건 하거나 영상 통화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회사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직원 100명이다 그러면 이거를 100개를 둬 가지고 서로 유선 무선 둘 다 가능하고 유선을 기반으로 무선도 되고 무선만으로도 돼. 같은 번호라면 같은 그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송수신한다는 거죠. 이것을 뭐 좀 비싼 거는 이제 쌍방향 통신과도 카메라를 둬서 문서도 촬영하거나 이메일을 왔다 갔다 이메일 자체 기능이 있어서 디스플레이 장치까지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문서도 파일도 보낼 수 있고요. 서로가 통신도 가능하고 되게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경원 워키토키다 그러면 100명이다 그러면 등록된 사람만 통신하는 구조를 작업해서 얼굴 또는 이렇게 군부대에서도 좋겠죠. 그래서 열려라 참기 음성 방식 또는 비밀번호 방식 또는 암호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실시간대 이렇게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군에 전쟁할 때도 드론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구조를 만들 자동 암호 프로그램 플러스 그날의 암구 오늘의 열려라 참기 음성 방식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꿔가면서 한다면 여러 가지를 복합하게 등록된 사람만 조종할 수 있다. 그럼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이렇게 그게 이제 통신 그게 이제 비밀번호가 된다는 거죠. 금고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서 등록된 자신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망이나 자체통신망 다른 사람 연락을 하면 이게 딱 경보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112 신고하거나 아예 그냥 원천 잠가져서 안 열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집회 개수기 방식으로 5만 원권, 10만 원권, 이렇게 다 나라마다 합해 다니는 틀리죠. 만 원권에 이렇게 1,000원권 봉정까지 해서 탁 실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증거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편리하겠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당 같은데 이런 그 영상으로 서로 통수시는 뭐 손님의 자리 또는 키면은 이렇게 그래서 영상으로 송수시하거나 무선 초인종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호를 눌러서 이렇게 정해놓은 문자 이렇게
주문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 문자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손님이 이거 누르지 않고도 언어를 문자로 변환시켜서 갈 수도 있고 싼 버전 아니 직접 마이크 스피커 그대로 쌍방향 통신 주방 계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이블별로 이렇게 무선 송수신 장치를 워키토키처럼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키오스크가 필요 없이 제 기술을 얘기했더니 방송국에서 이게 딱 제품이 나오던데요. 뭐 뭔 얘기만 하면 나옴. 하시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방법으로 딱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면 그것이 주방에 통보되고 계산하는데 통보돼서 나중에 서로 간에 계산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거기서 계산서까지 손님 좌석에 있는 거기에 계산서도 출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서가 가져와서 이렇게 계산하는 곳에서 카드든 현금이든 결제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세 군데가 계산이 맞아야 되겠네요. 주방, 그다음에 손님 좌석, 그다음에 계산대 이 세 군데의 계산이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땡겨 먹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거나 거기에 CCTV 카메라를 넣어서 몇 명 출입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일반 SK에서 이걸 쓰시던데요. 지하철 같은데 CCTV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몇 명 출입하는지 1년 번호로 해서 추정하시더라고. 그거 저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전 세계 방산교실에 다 쓰일 텐데 이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하시지 마세요. 중국 어떤 CCTV에서는 제가 이렇게 사람마다 이목구비를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분별을 하고 전국에 수백만 대 있으면 동시에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 이동 방향까지도 알 수 있어요. 군에서는 저격소총이나 이렇게 어떤 저격을 할 때 특정 드론이 움직이는 방향까지도 90% 예측을 해서 90%, 40%, 20% 이렇게 해서 동시에 쏴버리는 구조, 대공 방어막이 쓰거나 전투기에서 어떤 방어 공격과 방어에 쓰이거나 저격 소총에서 저격할 사람 이렇게 방위별로 움직일 프로테이지를 동시에 쏴버리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하나 둘셋넷 혼자서도 부대를 지킬 수 있는데 10개 20개를 놓고 이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보면서 자동으로 공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탄도 자동으로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수총탄이나 기관총인데 탄창식으로 들어가거나 탄이 이렇게 쭈르르 들어가는 식으로 되니까 하는데 탄창이 떨어지고 다시 교체하고 이거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또는 박격포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박격포를 10개짜리 20개짜리 놔가지고 자동 공기를 뒤에서 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일반 수동식으로 탁탁탁 넣으면 이렇게 딱 누르기만 하면 자동 공기 때는 그렇게 해서 만들기도 유탄 발사기도 이렇게 다연장포처럼 10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수류탄 투척기도 5개짜리 10개짜리 동시에 투척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폭발 구조도 같은 번호라면 같은 전파다 호출 방식으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전자 신간 방식이 아니라 터뜨리게 하거나 서로 다른 전파로 각각 통신을 알게 해서 터뜨리게 하나 지연 구조 몇 초에 폭발하거나 어프 구조 사고 날 때는 어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구조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이너마이트나 장약이나 폭약의 가루를 대중소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폭약과 장약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넣어줄 수 있는데 하나나 둘, 셋을 합해 줄 수 있습니다. 수소, 산소 분말도 넣어줄 수 있고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풍선 같은 데서도 쓰시지 마세요. 그다음에 제가 국내에서 장갑차 같은데 일반 상용차에 화물 트럭에 이것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금속으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아니면 강화 플라스틱 금속이 두 가지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러죠. 가로 세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은 이것이 굉장히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이 비행체 압력을 견딜 수 있거나 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잠수함 같은 잠수죠. 그다음에 이렇게
장갑차, 상용 트럭을 이용해서도 장갑차를 만들고 바퀴에다가 이렇게 딱 두고, 그래서 일반 상용 트럭 되게 싸잖아요. 거기다 그냥 이 장갑을 두고 기관총 달고 유탄 발사기도 제가 이렇게 자탄 방식으로 퍼지는 유탄 발사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그 드론을 잡을 수 있다 싸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그걸 달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앞뒤 위아래 이렇게 전체 카메라를 달고 보고 움직이고요. 기관총도 밖에 나와 쏴도 되죠, 싼 버전. 근데 이게 자동으로 쏘는 이런 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기관총 같은 거. 간단한 포도 넣어줄 수도 있겠죠, 싼 거를. 박격포를 좀 개조해서 이렇게 앞으로 쏠 수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박격포가 꼭 이렇게 곡사로 쌀 필요가 있나요? 네, 직사로 쏴도 되지. 그래서 박격포를 개조해서 이렇게 직사로 쏠 수 있게 만드시면 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유탄 발사기, 미군이 쏘는 유탄 발사기, 탁탁탁 기관총 쏘는 그거 달아 놓으셔도 돼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일반 화물 트럭 싼 거를 가지고도 전부 다 장갑차 만들어 버리는데 되게 1억도 안 되고 몇 천만 원대도 만들지. 뭐 톤수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지 마세요. 비행체 어떤 금속 구조거나 고무 플라스틱도 돼. 그래서 금속만 되는 게 아니라 고무 플라스틱 압력을 견디는 기술로 쓰는데 뭐 수소 탱크나 뭐 이런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연료 탱크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등등등 쓰시면 되겠습니다. 폭탄에다가 일단 콩알탄처럼 넣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백린탄을 넣어주면 수리탄, 박격포탄, 탄포탄, 뭐 자주포탄, 항공폭탄 상관없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바다들 그것도 만드시면 되겠어요. 슈리탄이나 박격포탄 또는 자주포탄, 탱크포탄, 한포탄 할 것 없이 타이머를 두거나 동시에 터지게 하거나 전파로 동시에 터지게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겠습니다. 각각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하거나 틀려서 터뜨리게 하거나 동시에 터뜨리게 하시지. 뭐 대인질이나 대전차질에다가 뭐 이렇게 다이나마이트처럼 이렇게 전파로 깨우고 이렇게 어프시키고 다시고 또 켜올 수도 있어요. 언어프시키고 동시에 폭발시킬 수도 있고 타이머를 작동시킬 수도 있고 이거를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는데 그것도 놔두고 터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전에는 밟아서 터지게 하는 것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되게 괜찮잖아요. 네, 수류탄이나 박격포탄 기타 다른 탄을 거기다 넣어놓고 폭발시켜도 되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럼 되게 편리할 것 같은데요. 대인지뢰가 없어도 재전 차질이 없어도 어뢰나 기뢰 같은데 움직이는 플랫폼을 달아서 전파로 깨우고 그것을 공격하게 하시면 되는 기술입니다. 카메라 달아갖고 공격하고 쏴버린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기뢰가 뭐 움직인다는 건 못 보셨죠. 네, 기뢰 되게 괜찮죠. 네네. 일반 탄인데 소총탄도 되고 미사일도 되고 앞에를 일반 미사일도 어뢰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비행체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런 공기가 갈라지는데요. 이거를 양 옆에다가 이렇게 앞에는 좀 무겁게 해주고 탄두를 그래서 뒷부분은 이 양쪽만 무겁게 해주고 그 다음에 표면에서 바람이 통과해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블록줄을 만들어주거나 오목한홈을 봐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비행체 동체 같은 데는 윙 같은 데도 되겠죠. 빙 같은 데는 그냥 한 겹, 두 겹,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주거나 비행체나 배 같은데 오목한홈을 파서 양력이나 부력을 통해서 띄울 수도 있어요. 하시면 드론 같은 데는 약간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하거나 피토건처럼 해가지고 바람을 빨아들여 뒤로 내뿜는 이렇게 펜을 하나 달 수도 있겠죠. 다는가 안 다는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낙하산이나 아니면 패러글라이딩 이런 데도 공기 주머니를 달거나 아까시면 이렇게 부표에도 되는데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여러 겹으로 파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판 구조에도 되고 저기 야외용 매트, 운동용 매트, 뭐 샌드백에도 되고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건축 내부 판넬, 단열재, 단열 벽지, 배관 보온재 이런 데도 쓰고 금속 구조에도 고무, 플라스틱 종류에 상관없이 옷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겹으로 딱 해가지고 옷도
보온 보냉제, 아이스박스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기 쓰야 되겠습니다. 이런데 두레텍에서 이걸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거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포신이나 총신 같은데 이렇게 대나무 매듭꽂이마다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고요. 포신 총신할 때도 아까 이렇게 만들 때부터 가로 세로의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금속으로 되겠죠. 포신 총신은 탄탄하게 압력을 견디게 할 수도 있고 안에다가 회전 구조를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해서 회전 구조를 넣어주거나 유리석용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열을 잘 견딥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포신 총신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모든 포탄이나 미사일 앞으로 이런 데도 전 세계를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0.3 좌표 슈어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탑재하는데요. GPS 방식이 아니에요. 일반 스마트폰에도 이것을 탑재를 해서 SNS에 사용하거나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어떤 건물에 들어가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기가 위치를 변경시키거나 위치를 추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미아 찾기라든지 부모와 아이, 뭐 우주 지도도 만들 수 있고 숫자 방식이니까 각 나라 각 기업에서 각 군에서 각각 만들고 국제 편도로 만들고 싶으면 똑같은 걸 만들면 돼요. 뭐 숫자에 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우주 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 지도, 땅속 지도도 가능하여서 가스관 피해서 이것을 이렇게 구청에서 이렇게 공사하게 할 수도 있고요. 사람, 뭐 로봇의 몸체, 배의 몸체, 비행체 몸체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여기 10주고 전기를 여기 20주고 40주고 70주고 자세 제한하는 데도 씁니다. 앞으로 모든 그러니까 CCTV뿐만 아니라 모든 카메라, 현미경, 망원경 이런 구조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을 하거나 레이저 시각 장치, 레이저 가공기, EUV 장치 이런 데 레이저 공격기 이런 데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카메라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요.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여러 개를 대중소,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 갖고 전력도 강중량으로 들어주고 카메라 인식으로 깊이를 초점이 맞추면 열이 이렇게 정해지고 아니면 나머지 통과하겠죠. 특정한 깊이에 맞춰 갖고 초점 방식으로 지지고 그것이 녹으면 다시 냉각되면 접합하는 이런 접합 기술로도 들어가요. 유리기판 같은 삼성이나 샌드 한양대 쓰지 마세요. 플라스틱 접합면에 접합 구조도 들어가고 그래요. 레이저 공격기도 강중량으로 레이저를 이렇게 빛의 사이즈를 만들어서 초점 방식으로 맞춰줄 수 있는데 보다 융합열이 일어납니다. 조명 같은 데도 이렇게 렌즈 이렇게 반도체 소자다 아니면 조명 방식 또는 발광 다이오드도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 가지고 융합하는 그렇게 강하게 빛이 나는데 자동차 전조등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하시면 되고 거기는 이제 전기를 각 반도체 소재나 램프 방식 조명기구에 강중량으로 넣어서 빛의 그 정도를 강중량으로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이론적으로 굵은 구리선, 중간 정도 구리선, 얇은 구리선에서 전기를 그만만 통과시키고 얘는 얇은 작은 전기 없어 큰 전기까지 받아들여서 밝힐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소켓에 하셔도 되고 여기다 해도 이렇게 전광등도 할 수 있고 빛의 밝기를 틀리게 난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 앞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내가 말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 CCTV 같은데 할 때 이게 CCTV 어댑터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게 다 이거를 여기다 꽂고 있어요. 무식하게. 이게 8개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한 개만 꽂지 12.5V밖에 안 쓰니까 그거를 12.5V 여기서 전기를 끌어다가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어서 그냥 이거를 자체를 안 꼽더라도 이건 110이나 220 이렇게 12.5V를 만들어주는 어댑터인데 이거를 없이 그 자체에서 12.5V를 만들거나 이래갖고 그러면 그 8개든 10개든 20개든 꽂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일반 CCTV 이것만 딱 꼽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뒤에 딱 꼽는다는 거죠. 이거를 이런 줄을 이따가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전기를 많이 끌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변환 장치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하시면 되게 전기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11.5V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6V도 가능하고 30V도 가능하고 60 이렇게 해서 변환 장치를 전기 변환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는 그 어떤 스마트폰 충전 장치인데요. 이것도 이런 필요한 그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전기 변환 장치로 해서 8개, 10개로 꼽든지 110이나 220 콘센트 하나에서만 줄이 나오고 그래서 20개짜리도 꼽으면 다 전기가 충전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만능 콘센트를 이렇게 스마트폰의 종류에 상관없이 만능 잭을 만들어 가지고 꽂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만능 잭이 있으면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그게 만능 잭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네. 만능 잭에 따라서 기존에 연결만 하면 다 이렇게 되도록. 하여튼 이것도 제 기술이다. 110이나 220을 110이다 그러면 전기를 220으로 승합을 시키려면 그렇죠. 전기선을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가 뭐가 됐든 금속 배터리면 잘 약간 배터리가 있고 거기서 배터리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승합을 시켜갖고 전기를 하나 둘 110에서 여러 군데서 축적을 시켜주면은 배터리에서 예전에 여기 110에서 배터리에서 연결해갖고 220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쪽 전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승합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또는 220을 전기선의 구리선을 얇은 거를 사용해서 110으로 다운시켜 가지고도 승합과 감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110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를 꽂아 가지고 이게 전기를 각각 갖고 온다는 거죠. 110을 갖고 와서 그거를 하나의 축적된 금속 배터리라고 합시다. 금속에다 구리바에다 구리콜을 감는다라고 하면 그 금속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금속 배터리,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되겠죠. 거기다 해서 승합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런 데서도 이런 11.5V도 쓸 수 있고 30V 쓸 수 있고 너무 좋겠죠. 이런 배터리인데 스마트폰 배터리인데 그래서 이것을 전기를 변환을 시켜갖고 원하는 것을 뚝뚝 누르면 그쪽으로 이렇게 변압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뭡니까 파워뱅크 야외 캠핑용 파워뱅크 아시잖아요. 그걸 얘기를 했더니 YTN에서 그 업체가 하시던데 배터리가 5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해갖고 5개 전체 쓸지 배터리가 이제 전기 창고잖아요. 5개 쓸지 1개 쓸지 2개 쓸지 전기를 틀리게 갖다 써서 11.5V, 30V, 60V, 40V 이렇게 110V, 100, 220개 조정해서 만들어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제 방송 특성상 말을 못해서 네네 이상한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가 됐든 이렇게 또 기판에 콘덴서가 됐든 전기를 각각 언오프식으로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전기를 강하게 갖다 쓸 수도 있고 적게 갖다 동력을 이 기술을 어디에든 쓰일 수 있는데 가전제품에도 송풍기나 일반 군사용으로도 레이저에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판 구조는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명에서도 쓸 수 있고 스피커에서도 쓸 수 있고 전기를 이제 많이 끌어다 쓰면 스피커 소리도 강해진다는 거죠. 선풍기도 강하게 돌릴 수 있고 이거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CPU나 이렇게 반도체나 기판 구조에서 이거를 쓸 수 있는데요. 뭐 배터리 종류가 일반 콘덴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12.5V, 35, 60V, 110, 220을 조정한다. 이거를 그거를 배터리 저기 파워뱅크 회사에서 보조시워. 그것도 YTN이에요. 참 어이가 없는데요. 제 기술입니다. 쓰지 마세요. 이거 엄청나게 큰 비싼 기술이 될 텐데요. 저는 외국에 팔면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랑 국정원 행정 노동부경찰 국가기관 20몇 대 광고를 내시고 대한민국 조합미대에서 몇 년째 광고 내시는데요. YTN의 정보 출연 연구인가 여기다 소개한 중소기업 제 기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풍기도 그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쓰시지 마세요. 부탁합니다.